여러분, 경제 원로들이 지금 잇따라 거품 경제에 대한 섬뜩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 좋다 이거예요. 예. 실물만 따라준다면 유동성 장세도 문제가 없지만 실물이 안 따라줄 때 그 유동성 장세는 결국 거품이 돼서 펑 하고 터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인호 교수, 이분은요,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불가피한 정책인 거 맞다. 그런데 이 치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치료 과정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너무 많다. 만약에 이 와중에 금리가 오르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거품이 펑 하고 터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치료 과정이라는 말을 반드시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던져놓기는 하는데 거기에 세세한 치료 과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산이 거품이 많아서 부글부글 끓는다면 실물을 그만큼 따라가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실물에 오히려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기업 규제가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기업만이 실물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기업이 잘 돌아가야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만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옥죄해 놓으니까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지나친 대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나친 대출. 지금 이인호 학회장이 지나친 대출이라고 쓴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대출이라는 건 지금 금리가 낮고 많은 사람들이 B2에서 돈을 벌어 연끌해서 집 사겠다는 의도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지나친 대출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대출에도 너무 거품이 껴있다. 성급한 나머지 정부가 너무 성급한 나머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이런 얘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출처나 돈의 어떤 사용처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글쎄요. 저는 요 지나친 대출이라는 말에는요 조금 좀 반대 의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금리가 싸면 대출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뭘 잘못했느냐? 정책을 잘못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저렇게 펄펄 끓게 만들었다는 게 잘못됐고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식시장에 거품을 만들어냈던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새로운 투자처를 개발해서 유동성이 많으면 그 돈이 새로운 투자처로 우리가 IMF 때 봤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에 벤처를 엄청나게 키우면서 벤처가 묻지마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사실은요. 사실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많은 자산가들,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직접 투자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직접 투자시장에. 자산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면 그 돈이 어떻게 돼요? 그 돈들이 결국은
어딘가에 소비로 이어집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쓸 테니까.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뼈아픈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대출은 지나친 대출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대한 거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결국은요. 대출 규제로 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를 저는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처를 못 마련해 준 게 저는 최악의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강문성 한국국제통상학회 학회장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나 하면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궤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물과 금융시장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 그러나 실물과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안정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불안정성이. 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불안정성이 결국은 거품을 꺼지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난 11일 날에 코스피 지수 추이입니다. 최고치 올라갔을 때가 3266.23까지 올라갔어요. 최저치가 3096.19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의 변동폭이 170포인트가 넘습니다. 변동이 엄청나죠. 이것은 이미 말입니다. 이미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이야기.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불안정성의 어떤 깊이는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는 게 공포지수거든요. 공포지수가 지난해 4월에 가장 컸습니다. 3월 19일에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만치 않다는 게 36이에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버피 지수, GDP 대비해서 코스피의 어떤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아지느냐를 나타내는데 이게 100이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123.4예요. 123.4. 그러니까 경제 원로들이 이 변동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사실이 진짜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섭다는 이야기. 그럼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 이것은요 바로 집값 폭등이라는 겁니다. 집값 폭등. 집값 폭등을 해서 여러분 집값 폭등을 해서 이제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는 도저히 집을 못 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너도 나도 주린이도 주생아도 주식에 손을 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뭐 난리도 아닌 거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든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집을 사겠다는 일념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주택 정책에 대한 실패가 그죠? 주택 정책에 대한 실패가 금융시장의 거품까지도 지금 몰고 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대통령의 어떤 한마디가 더 심각한 상황을 몰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 집값이 또 올라요. 또 서울만 하더라도 0.11입니다. 강남권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0.11까지 또 폭등합니다. 돌고 돌아서 또 서울이 오르기 시작했다. 전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0.25라는 건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수도권도 0.26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경제 원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쭉 들어보면 이건 너무 비정상적이다. 우리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고 시장에 규제로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여기에 추격 매수까지 뒤따르면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시장은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작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산시장의 거품이 현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작년에 마이너스 1.1%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어떤 경제성장률,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현 주소. 그만큼 여러분, 그만큼 우리 경제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1980년대 오일 쇼크가 마이너스 1.16%죠. 예. IMF 때가 마이너스 5.1%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플러스 0.8이었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위기는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 자체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현실 안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충격을 덜 받습니다. 경제 원로들이 잇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그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쌓아온 연구와 또 실물에서 실제로 익혔던 그 경험치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원로들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그 어느 때보다 걱정하고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